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의 심도 있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6월의 FOMC 정례회의와 물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 고용 보고서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미국의 5월 신규 고용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높고 뜨거운 고용 시장을 확인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실지는 못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런 뉴스가 대한민국에서 발표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경기도 좋고 일자리가 풍성하면 진짜 좋은 일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너무 또 경기가 좋고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용 시장이 약간 좀 쿨다운, 좀 냉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런 것들이 확인돼야지 연준에서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무산됐다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 일단은 평가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야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발표된 것만 보면 나름 너무나 많은 신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얼추 한 18만 원에서 19만 건 정도가 예상됐던 것이 되겠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18만 건 이하 정도 되면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비웃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27만 5천 건이란 27만 2천 건이라는 높은 숫자가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핫하다, 여전히 뜨겁다는 거 보여주고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민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도 0.4%가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 예상치는 0.3%였으니까요.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좀 높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약간의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겠고요. 물론 여전히 낮은 건 사실이지만은요. 실업률이 4.0%를 찍은 거, 27개월 만에 4%에 들어선 것도 약간 또 걱정하는 사람들은 또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은 5% 이하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나타난 시장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패드워치 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올해 도대체 몇 번이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올해 2번 정도,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정도가 다수의 시각이었고요. 극히 일부는 7월 달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발표된 거로 집계된 걸 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7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1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결국은 올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냐라는 것이 금요일 날 채권과 관련된 옵션 시장에 나타난 결과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평가가 중요하겠는데요. 물론 주식시장이 약간 좀 흘러내린 게 맞는데요. 알리안스나 BOK,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일반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물론 걱정의 목소리가 분명히 알리안스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요. 여전히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주장도 있겠고요. 지난주에 몇 차례 나왔던 소위 ADP 민간 일자리라든가 신규 일자리, 졸트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요일 날에 발표된 수치에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장에 미친 영향만 수치를 보고 그림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이거는 선물인데요. 선물이 그만큼 급락했다가 오른쪽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급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결국은 좀 하락하면서 좀 마감한 것이 금요일날 선물 시장 흐름이 되겠고요. 반면에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듯이 훅 올라간 상태에서 하루 종일 지속된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같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겠느냐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또 있겠지만 미국 기업의 이익 전망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의 S&P 500의 주당이익뿐만 아니라 내년도 주당이익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도 여전히 긍정적 패턴입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것은 S&P 500 기업의 이익 전망을 상향한 기업과 하향한 기업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익 전망을 계속 상향한 기업이 거의 2달 연속으로 50% 이상,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이상은 이익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 주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보고서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와 작별의 키스를 하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에 올해 금리 인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주장은 분명히 있죠. 다만 그런 목소리는 최근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걱정의 목소리 분명히 많은데, 이런 말이 있으나 미국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미국 주시장은 지금 심하게 말하면 140년째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시간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열리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뭐 시작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뭐 6월, 7월까지도 금리 인하는 거의 무산이고요.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에서 한두 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분석해봤고요. 자, 월가에서는 어떠한 뉴스들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의 편출. 아마 이제 6월 24일에 이제 편입 적용될 S&P 500 지수 그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되는 종목들도 여럿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중국, 코리아에 뭐 편입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고도 간혹 뉴스가 되겠는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S&P 500에 편입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이제 지수 산정위원회가 열려서 새롭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포함된 주식은 3개가 나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KKR, 고데디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고데디라는 거는 쉽게 해서 도메인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KKR은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그런 보안 관련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결국 3개 모두 주가는 시간에서 조금씩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주말의 흐름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쪽 3개는 익숙한 것보다는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것들입니다. 코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소위 지역은행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개가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3개 편입보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투자하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투자 관심이 많았던 것이 2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저희도 말씀드렸던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가 기대를 받았던 건 사실인데요. 델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편입에 실패하면서 역시 주가가 시간에서 한 1%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를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거의 뭐 1년 반째 이런 시즌이 올 때마다 편입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편입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다른 주식에 뭐 편입된 이후에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입에 실패한 이후에 지난 주말에요. 2.2% 정도가 하락한 채 마감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만 한 40%가량 올랐는데 좀 주목이 되고요. 델 컴퓨터 편출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어닝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탑 10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 종목들이 좀 이끌고 있는가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 10가지를 꼽았네요. 네, 어닝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10종목을 꼽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 하실 때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들으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실적 호전 기대, 뭐 2026년, 7년 실적 호전 기대 나오지만 아쉽게도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특히 S&P 500에 있는 편입된 주식은 항상 숫자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망이 상향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간 기준을 갖고 이들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요. 이익 전망이 상향된 폭을 한번 계산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에 한 달에서 세 달 동안에 얼마만큼 이익 전망이 상향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3개월에서 6개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이익 전망이 올라갔는지를 세 가지 숫자를 갖고 갖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목,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이들이 점수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10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여기서 나온 주식 중에서 딱 보면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야,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렇지만 실적 전망의 상향치를 보면 여기서 보면 최근 3개월, 6개월을 보면 여전히 2위, 3위권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자체만 보는 거는 쉽게 해서 하수가 보는 거고 미국 주식에 조금 경험 있고 익숙하시려면 실적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주식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있겠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익 전망이 상향된 것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사상체육가를 계속하고 있던 데커스 아웃도어 그리고 윌리조트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화나 뭐 드라마 한국 드라마도 요즘 여기서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정말 최근 한 달뿐만 아니라 3개월, 6개월까지 최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월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란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어닝 모멘텀이 아주 강한 탑 10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헤드라인은 조금 더 눈을 넓혀봤습니다. 인도 증시 따라가 볼까? 예. 따라가도 될까?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루피아와 국채도 동반 상승입니다. 정말 이 루피아는 이제 최근에 미 달러 대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10년 만기 채권도 오름세인데 이 센섹스 지수의 종가 기준, 장중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입니다. 주목해 볼 만한가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디를 할까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건 선진국이고 유럽은 선진국이고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아직은 선진국까지 아니지만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국가를 어디를 찾느냐 하면 보면 대부분이 두 나라 정도로 꼽는 것 같습니다. 그들 나라들의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 뭐 공장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이 두 나라 아닙니까? 베트남과 인도인데요. 특히 최근에 인도는 지난주 초에 혹시 기억하시고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모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무슨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해서 처음에 예상치 하면서 올라갔다가 그 정도는 아니다면서 또 떨어졌다가 뭐 그런 변동성이 큰 거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머징 국가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여튼 지난 주말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다시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종목도 있고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좀 더 익숙한 것은 ETF라는 것이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에서는 INDA라는 MSCI ETF가 있겠고요. 다음은 IND라는 것도 있습니다. IND라는 것은 앞서 여기 보셨던 센섹스라는 것은 30개 종목을 하는 거고 니프티 50라고 해서 50개 종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종목을 하는 것도 많이들 벤치마크를 하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쫓아가는 것이 IND라는 것이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두 개가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3개 정도 있는 것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에서 하는 인도 니프티 50라는 게 있겠고요. 타이거에서도 하는 니프티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키움증 자산운용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세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거를 선택하시더라도 인도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쪽에 ETF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주요 ETF 한번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한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